지역마다 제22대 총선 본선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상주 문경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새로운 미래 후보의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의성군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동네 희망 공약에서 살펴봅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 1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동대구역 인근 교차로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대구역 고가 삼거리는 기존 교통섬을 철거하고 동대구 버스터미널 삼거리는 횡단보도 위치를 옮길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별 총선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는데요. 상주 문경 선거구에서는 3명의 후보가 저마다의 출마 배경을 밝히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지역마다 본선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상주 문경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새로운 미래 후보의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3명의 후보 모두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사뭇 다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수석 부위원장으로 당내 단수 공천을 받은 이윤희 예비후보는 현 정권의 심판과 함께 상주 문경의 정치 지형을 바꾸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선출직 공무원을 한 정당만 밀어줬지만 무시만 당해왔습니다.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부끄러움만 안겨줬습니다. 이제 심판합시다. 바꿔야 삽니다. 새로운 선택으로 희망의 상주 문경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역 국민의힘 이미자 예비후보는 여소야대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지역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룰 적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주 문경을 대한민국의 농업수도, 경북의 관광 관문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 상주 문경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는 저 이미자입니다. 경북 도의원을 지냈던 김영선 예비후보는 새로운 미래로 둥지를 옮기고 총선에 도전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잘못을 심판하고 상주 문경 시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제가 출마하는 이유는 두 거대 양당을 심판하고 3대 민생 개혁을 핵심 화두로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당은 김건희 방탄, 야당은 이재명 방탄으로 방탄 사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방탄 정치 그만하게 해야 합니다. 저마다의 정치 신념을 토대로 출마 의사를 내비친 3명의 상주 문경 선거구 예비후보. 격동하는 정치 지형을 반영한 이들에게 유권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바라는 총선 공약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경북 의성 주민들은 어떤 희망 공약을 얘기했을까요?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의성군.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매년 지방 소멸 위험지수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치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되시면은 지역 발전에 해갖고 많이 힘을 써주세요. 누가 되시든 간에 국회의원 되시면 많이 지역 발전 서민들이 해갖고 많이 해주세요. 서민들, 소상공인들 장사 좀 잘 되게 해줘야 되지. 뭐 시원해 의성 같은 데는 다 인구 다 빠져나가고 젊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 뭐 아무 되는 게 없어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도 관심사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의성과 군위에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건립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적극 검토를 약속했던 국토부도 최근 들어 복수 화물터미널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지금 아직도 의성에 미비하게 지금 익하고 있는데 빨리 의성 쪽으로 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구가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의성이 활성화되고 발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성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화물터미널 건립. 유권자들은 성공적인 한국 물류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이슈토크 대담에 출연한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희망 공약에는 지역 균형 발전, 양질의 일자리 확대, 농촌 인력난 해소, 지역교육 활성화 등 지역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겼습니다. LG 헬로비전은 희망 공약 전달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지방선거 공약과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권자가 주도하는 정책 선거를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페이스북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사기관 설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 1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신고된 선거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 이용하고 해당 장소에서 홍보 인력이 전화와 SNS를 통해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 호소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사기관을 설립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교통사고가 잦은 동대구역 인근의 교차로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대구역 고가 삼거리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존 교통섬을 철거하고 보도를 확장합니다. 동대구 버스터미널 삼거리는 차로 축소 구간을 없애고 횡단보도 위치를 옮겨 교차로 면적을 줄입니다. 터미널 건너 버스 정류장은 승차 구간을 없애고 보도를 확장합니다. 동구청은 해당 구간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이 수성 알파시티역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대공원역을 역세권의 변화와 발전상을 담아 수성 알파시티역으로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공원역에서 최단거리 기준 1km 정도 떨어지는 수성 알파시티는 지난해 9월 수성 의료지구에서 수성 알파시티로 지구 명칭이 변경되면서 역세권의 대표지구로서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역명 개정과 함께 수성 알파시티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이용자가 호출하면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DRT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공원역은 2005년 2호선 개통 당시 역 인근에 대단위 공원이 조성되는 점을 감안해 역명이 제정됐다가 대공원 조성이 장기화되면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구시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엘비스와 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엘비스는 내년 하반기까지 수성 알파시티 내 870제곱미터 부지에 175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연구센터에서는 뇌전증과 수면질환 진단, 치료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대구 시내 종합병원과 실제 임상 환경에서 실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비 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 교육 실습을 기존 4주에서 한 학기로 연장하는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경북교육청은 19일 대구 가톨릭대와 대구대, 영남대, 안동대 등 경북 4개 사범대학과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사범대학 협력학교 간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실습 지도 체계 강화, 지역 밀착형 교육 실습 운영 모델 정립 등입니다. 안동시가 경북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합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동시청 주차장과 웅부, 옥동 등 공영주차장 5곳, 충원탑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안동시는 위반에 따른 규정이나 제재는 없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일상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경북도민의 소비자 상담 15,035건을 분석한 결과 의류 쇼핑몰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는 이 같은 결과가 지난해 한 남성 전용 내 의류 온라인 쇼핑몰이 폐쇄하면서 배송과 환급 지연 관련 상담 등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동전화 서비스와 유사 투자 자문, 세탁 서비스 등이 상담 상위 품목으로 나타났고 사유별로는 품질과 AS 불만, 계약 해제 위약금 불만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중 지난 2022년에 총 758건으로 가장 상담 건수가 많았던 유사 투자 자문은 지난해 258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영천시가 영천여고역 폐철길 산책로에 야간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대구선 복선 전철 사업으로 용도 폐지된 폐철도를 산책로로 조성했지만 조명시설이 부족해 야간에는 이용이 불편했습니다. 영천시는 기존 철길 바닥에 LED 바 조명과 산책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폐철길은 역사문화 탐방로 가운데 영천 근대역사길에 속한 길로 백신의 징검다리, 하근찬 징검다리, 영양교를 거쳐 신영천 고향의 강으로 이어집니다. 청도군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나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청도군은 지난해 7월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경주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이행 성과, 체감도와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경주시는 도심 흉물로 방치된 황성동 공동묘지 무덤 158기를 개장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사업 등에서 소통행정 우수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41회 회장배 전국 근대 5종 경기대회가 문경시 일대에서 19일까지 열립니다. 대한근대5종 연맹이 주최하고 전국 16개 시도 대표 선수 등 총 1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지난 1984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로 올해부터 승마 종목이 장애물 경기로 교체됐습니다. 초중고 대학을 비롯해 일반부 등 5개 부로 나눠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진행되며 펜싱과 수영, 장애물, 육상, 레이저런 5개 종목에서 득점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